SAP가 이제 석세스 팩터 이거 하신 지도 벌써 한 이제 5년? 5년 정도 됐나요? 2011년에 합병해서 한국에서 1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SAP도 이제 결국 이런 것을 이제 뭐 좀 전략적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직접 저희도 쓰고 있고요. 쓰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SAP도 뭔가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 뭔가 고통과 뭔가 고민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말씀을 드리지 말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런 어떤 인사에 대한 플랫폼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2000년대 이제 SAP 석세스 팩터 전에 이제 어떤 인수 작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어떤 물리적인 통합만 되고 그런 그 케미컬한 통합이 안 돼가지고 많은 인재가 떠난다라든지 인수 기업에서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런 어떤 인사 플랫폼을 다시 이제 완전히 만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M&A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사실 보면은 이제 해외 그런 M&A를 이제 강조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최근에 들어오는 고객들은 정말로 그런 경우가 많으세요. 해외 M&A를 했는데 관리가 안 된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했을 때 정말로 저런 어떤 인사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 안에 오늘 이제 성과 관리 쪽으로 집중해서 보겠지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은 좀 성과 관리 중심으로 보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보상 쪽도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만 오늘 이제 성과 관리 쪽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을 같이 보시면 좋겠다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성과 관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성과 관리 프로세스만 바뀌는 게 아니라 방금 어떤 PD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매니저가 관리자가 어떤 소사장처럼 해가지고 사이가 그런 버짓을 가지고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쭉 평가 자료가 있으면은 그 룰에 따라가 그대로 이제 뿌려준 형태였다면 이제 정말로 이제 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너 정말 이걸 잘했지만은 내년 성과도 같이 보고 난 다음에 한번 성과를 올린다든지 그리고 이거를 주변 사람과 비교를 해본다라든지 더 좋으면 시장의 값을 보면서 시장에서 이 정도 받는데 당신 이미 확보 있으니까 이걸 더 올리기보다는 다른 방식을 쓰자든지 그래가지고 보상의 어떤 성과와 보상을 같이 보게끔 매니저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이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HR 측면에서 보면은 HR 그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그런 롤이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그 롤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쭉 뿌려준 형태를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은 인사 인원들을 정말로 현장에 배치해 가지고 전진 배치시켜 가지고 그 사업을 이해하면서 그 사업에서 사람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현장 팀원들하고 현장에 계시는 매니저들하고 논의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 그런까지 같이 좀 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파트너님께서 이제 이것을 국내에서 이제 국내도 많은 기업들이 이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쓰고 계시죠. 어떤 그 성향이 이런 기업군들이 특히 이걸 좀 그래도 더 많이 수용하시더라 한다면 어떤 군들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제 그냥 그 IT가 좀 약한 자체 IT가 약한 그런 거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수용성이 섰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글로벌이라든지 M&A 같은 사업들 아까 두 가지가 큰 그런 이슈가 됩니다. 특히나 해외에서 M&A가 일어났을 때 이건 완전히 뭐 속된 말로 깜깜이 경영인 거죠. 몇 명이 얼마 받는지도 모르면서 인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거를 관리를 하려 하는데 데이터를 볼 수 없으니까 맨날 주지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몇 명이냐. 주지원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로 글로벌화가 이 정도 된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이냐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A 외에도 이제 글로벌 나갔을 때 이미 사실 보면 한 30년 정도 이제 글로벌화가 됐고 주재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로컬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먼저 DB를 깔고 그 위에다가 평가를 올리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제도를 올려가지고 하나의 틀로서 관리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본도 보면 저희랑 비슷한 그런 궤적을 가지는데 일본이 보면 6년 정도 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통합된 시스템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니까 아무래도 서비스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이 필요한 기업들이 이것을 금방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하고 달리. 그렇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예전에 이제 뭐 시스템 사내, 개발하네 해가지고 기간 자체가 어마어마했죠. 최근에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고객분들도 한 번 더 보시면은 합병을 해가지고 올 가을에 합병을 완전히 두 개의 회사를 케미컬리 이제 화학적으로 합병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이제 자기들이 기존에 썼던 인사업체들을 물어보니까 개발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클라우드 써야 되고 클라우드는 당연히 그게 하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그런 어떤 신속성, 어질러티라 부르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HR이 강점으로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신속성하고 뭐가 이질적인 집단을 뭐 융합시키는 같이 융합시키는, 표준화시켜주는 글로벌리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런 솔루션에 담긴 그런 강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